네, 두 번째 돋보기의 제목, 복도의 규칙입니다. 지금 인터넷에서 그야말로 논란이 뜨거운 건데 바로 저 사진이죠? 김 네. 팀장, 이게 어떤 장면이죠? 바로 지금 아파트 현관 밖에 이제 복도입니다. 지금 보시면은 유모차, 그리고 자전거, 그리고 좀 모르겠습니다. 저 긴 것도 뭐 이렇게 놓고요. 통행에 그야말로 불편을 주고 있는 겁니다. 저 이웃, 그러니까 맞은편에 사는 사람은 저렇게 복도를 다 점검해 나가지고 통행에 무척이나 불편을 줄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웃 간에 이런 적치물 때문에 갈등을 빚는 경우가 실제 적지 않습니다. 뭐 저렇게 자전거뿐만 아니라 저렇게 냄새가 나는 고양이 뭐 화장실 아니면 쓰레기 분리수거함 뭐 이런 것들까지 저렇게 내놓고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아파트에는 저기 종종 적침을 두지 마십시오라는 경고 메시지도 붙긴 하는데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한 아파트는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공지문까지 걸었습니다. 여러분, 현관 앞에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저렇게 박스 더미라든가 집안에 있어야 할 물건들을 두지 마세요. 다 모든 세대에게 공지까지 하기 이르는 건데, 사실 이웃의 불편도 불편이지만 저렇게 물건을 쌓아놓는 게 법적으로도 위반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게 단순히 네. 이웃 간에 지켜야 될 에티켓이 아닙니다. 에티켓을 넘어서서 지금 저렇게 집 앞 복도에 물건들을 적치하는 행위는 소방안전기본법 위반이 되는데,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불이 나거나 네. 긴급하게 대피할 필요가 있을 때 저 앞에 뭐 쌓아놓으면 잘 나갈 수 있을까요? 없죠. 당연히 소방이나 네. 피난 활동에 장애를 줄 수 있단 말이죠. 그렇죠. 그렇게 되면 일단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1차적으로 부과가 되고, 그러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냥 두면 효과가 전혀 없잖아요. 네. 보통 시정명령을 같이 요구합니다. 치워라. 근데 그래도 치우지 않으면 그때는 3년의 징역형이나 또는 1,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, 근데 이제 저렇게 과태료 규정, 처벌 규정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잘 따르지 않은, 특히 저 복도식 아파트에 그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뭘 해도 지금 시정이 잘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런 피해를 겪고 있는 그런 여러 이제 주민들이 네. 이제 소위 말하는 온라인 카페를 만들어서 집주인에 직접 전부 다 같이 찾아가서 항의를 하자,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누리꾼들의 반응 다시 한번 좀 살펴볼까요? 네, 아파트 내에 자전거 보관소가 있는데 왜 복도에 꺼내 놓냐, 또 집안에 있어야 할 쓰레기통이 복도에 있어서 사계절 내내 악취가 풍겨 괴롭다. 또 복도에서 욕조까지 봤다. 어떻게 복도를 개인용으로 생각하는 건가? 이러한 항의 글들을 저희가 인터넷에서 찾을 수가 있었는데, 근데 사실 아파트도 형태가 여러 가지잖아요. 복도식 아파트도 있는가 하면 요즘에는 대부분 그 현관문이 이제 마주보고 있는 그런 세대가 많은데 다 그냥 위반이라는 거죠. 요즘은 뭐 여러 형태의 네. 아파트가 있어요. 지금 말씀하신 계단식 아파트도 있고, 요즘에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한 6집이 뭐 이렇게 한 층에 있고, 그다음에 계단은 따로 있고, 뭐 이런 경우도 많은데, 이거 다 마찬가지예요. 뭐 통행에 불편을 안 주니까 괜찮지 않냐? 그럼 복도식 아파트도 엘리베이터가 가운데 있고 맨 끝에 집들은 쌓아놔도 된다는 얘기잖아요. 그리고 소방법이랑 건축법을 찾아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복도, 계단, 출입구 또는 그 밖에 피난시설 등에 적치하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.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그럼 계단식 아파트의 그 텀도 출입구 또는 그 밖에 피난 시설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네. 원래 안 된다고 하는데 다들 내놓더라고. 그래서 나도 자전거 내놨어.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사실 이게 민망해서 이웃끼리 얼굴 붉히기 싫어서 말을 못 하는 거지 원래는 안 되는 겁니다. 네. 근데 사실 뭐 그 집주인 입장에서 좀 항변을 하자면 내 집 앞인데 뭐 그걸 왜 따지냐, 조금 내다 놓을 수 있는 거 아니냐,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렇게 따지면 복도 끝에 있는 데는 자기 집 있는 데까지 해가지고 아예 문을 해서 그쪽을 공간을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. 그렇게 네. 따진다면 이거는 이제 공용 그 공간에 대한 그 인식, 그리고 상식, 그리고 이제 법 집행에 있어서의 그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일단은 이제 가까운 그 이웃이기 때문에 얼굴 붉히기 싫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고, 남들이 내놓으니까 나도 손해보기 싫어서 내놓는다라고 하는데, 그 공용 공간에 있어서 이제 뭐 예컨대 뭐 킥보드라든가 또는 자전거라든가 이런 것 정도는 보통 일반인들이 크게 문제를 삼지는 않습니다. 네.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되냐면 아까 보셨습니다만 큰 그 나무 같은 걸 내놓는다든지, 심지어는
뭐 생선 쓰레기라든가 냄새 나는 거 자기 집에서 있는 것을 그럼 갖다 버리면 되는데 그것을 복도에다가 놔두고 오랫동안 놔두니까 여러 그 주민들이 상당히 그 불편해하는 것이거든요. 이것은 해결 방법이 있어요. 뭐냐면 이 아파트에도 소방서에서 점검 나옵니다 하면 싹 다 치워요. 그렇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불시에 뭐 특정한 그 어떤 지역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삼아서 거기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뭐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이렇게 되면 아마 없어지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이게 정말 에티켓 위반에 이어서 법 위반이 돼 이렇게 의문점을 나타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직접 소방청에 연락을 해봤습니다.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라면은 뭐 작은 물건이나 즉시 이동이 가능한 경우는 뭐 통상적으로는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일단 원칙상은 통행로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불법에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다든가 긴급 대피 때 지장을 초래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공용 부분이기 때문에 공용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함부로 점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. 그리고 또 공용 부분이니까 뭐 화재 때 소방 활동에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자제해야 될 것입니다.